오늘은 명작 웹툰 속의 제3편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명작의 기준은 딱히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게 봤던 웹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스토리 소개보단 대충 정보 소개를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 혹시나 이전에 소개한 웹툰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설명창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슬입니다. 캐슬이야 워낙 유명해서 사실 본인이 웹툰 좀 본다 싶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우선 캐슬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대충 설명해드리자면, 러시아 킬러 출신인 주인공 김신이 본인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전국 범죄연합인 캐슬에 대항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체와 스토리에서 대충 알 수 있듯이 캐슬은 느와르 웹툰인데요. 사실 느와르라는 장르 자체가 정말 잘 만들지 않은 이상은 큰 대중적 인기를 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 설명만 들어선 그렇게 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초반의 캐슬은 그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못했죠. 하지만 캐슬은 입소문을 타며 점점 역주행을 했고, 마침내 완결 즈음에 수요일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냈습니다. 웹툰계를 통틀어서도 이 정도의 역주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느와르란 장르는 정말 잘 만들어서 입소문을 타지 않는 이상은 큰 대중적 인기를 끌기 힘들지만, 그 말은 곧 이 정도의 큰 인기를 끈 캐슬은 엄청나게 잘 만든 웹툰이란 뜻이 됩니다. 캐릭터성, 액션, 연출, 스토리, 파워 밸런스 등등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죠. 특히나 만약 민 작가님의 통, 독고, 블러드레인 시리즈를 재밌게 보셨다면 캐슬도 재밌게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조금 유념해야 할 점은 초반부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살짝 별이 3샵처럼 초반부만 넘긴다면 쌓인 스토리와 설정들의 케미가 폭발하는 걸 볼 수 있죠. 저도 지인의 추천으로 캐슬이라는 웹툰을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처음 볼 때는 캐릭터들이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초반은 조금 지루했지만 10초라에 등장하는 반으로 줄여 씬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진행되는 스토리와 독특한 캐릭터들, 그리고 만화라는 매체만이 가지는 장점을 정말로 잘 활용하는 액션 연출력에 반해서 앉은 자리에서 남은 화를 모조리 정주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캐슬이라는 웹툰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는 건 정현 작가님의 어마무시한 필력인데요. 평소 쓰시는 글만 봐도 느껴지지만 대사 하나하나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되면서도 기억에 박히는 찰진 필력 덕분에 캐슬만의 분위기를 미친듯이 살려줍니다. 사실 캐슬은 모든 부분이 너무나 뛰어나지만 제가 더욱더 놀랐던 건 작가님의 연출력입니다. 시선의 흐름을 이용한 액션 연출과 효과적인 강조 연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고,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캐슬의 최고 명장면 중 하나라고 불리는 화 중 대사가 단 2단어로만 이루어진 화가 있는데요. 대사가 없는데도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분위기가 너무나도 깊게 전달되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친 필력을 자랑하시는 작가님답게 등장하는 2단어만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죠. 대사 이야기에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등장인물 중 일본 조폭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대사를 일본 사투리로 쓰는 미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현재 캐슬은 후기 포함 121화로 1부를 마무리 지었고 2부 연재를 위해 휴재 중인 상태인데요. 작년 11월에 박태준 만화회사의 모집 공고, 그리고 박태준 만화회사 유튜브 채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박만사 유통으로 2부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박태준 작가님께서 직접 캐슬은 박태준 작가님의 터치가 들어가지 않아서 캐슬의 분위기가 바뀔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하셨으니 혹시나 걱정하셨던 분들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기도 한 매지컬 급식 그리고 여고생 드래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죠. 캐슬이야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다뤄야 할 만화들이 남아서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올라올 캐슬 관련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슬은 현재 일부 완결 후 휴재 중이라 현재 완결 탭에서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늙은이 그리고 잠불의 기사입니다. 둘 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일명 환댕 유니버스의 작품이라 한번 엮어봤습니다. 환댕 유니버스의 특징은 환댕 작가님에게서부터 오는데요. 워낙에 똑똑하고 클리셰 깨기를 좋아하는 작가님이라 세계관이 디테일한 전개가 보편적인 판타지에서 조금씩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이 세계관만의 장점으로 작용하죠. 애늙은이를 먼저 얘기해보자면, 애늙은이는 기본적으로 죽지 않는 주인공이 인물들을 만나며 진행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인공이 죽을까봐 긴장되지만 애늙은이는 주인공들의 심리와 세계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에서 오는 색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죠. 등장인물들의 액션이 굉장히 똑똑하고 계산적으로 전개되고, 특히 무기인 마스터피스와 나린기를 이용한 신선한 액션씬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늙은이는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되었고 현재 완결난 지 6년이 넘었음에도 틈만 났다 하면 레진 코믹스 인기순 1위로 올라오는 등 주인공처럼 죽지 않은 인기를 보여주죠. 잔불의 기사는 현재 네이버에서 월요일마다 연재 중인데요. 애늙은이의 후속작적인 작품이지만 작가님께서 직접 전작을 보지 않아도 모두 이해가 될 만큼 친절하게 전개를 하셨으니 잔불을 먼저 보고 애늙은이를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가가 작가인 만큼 잔불의 기사 또한 색다른 전개를 보여주는데요. 치고받는 데에서 나오는 긴장감과 스크롤을 활용한 연출도 백미이지만 등장인물들의 두뇌 싸움에서 오는 정적인 긴장감 또한 큰 재미 요소죠. 주인공인 낙연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캐릭터들과 심리전을 하게 되는 캐릭터라 작품 전반에 깔려있는 묘한 긴장감과 핵심 떡밥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판타지 만화지만 주인공부터 정석적인 전개를 따라가지 않아서 아마 보통 소년 만화 형식의 전개를 기대한다면 조금 기대와 다를 수는 있지만 환댕 작가님의 색깔에 맞들린다면 아마 순식간에 애늙은이까지 정주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잔불의 기사는 현재 네이버 어류 웹툰, 애늙은이는 레진 코믹스,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레진 코믹스가 더 화질이 좋기도 하고 중간중간 특별편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레진 코믹스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타맨입니다. 사실 전 기타맨이란 웹툰을 몰랐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기타맨이 본인 인생작이라고 꼭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바로 어제 일화를 봤습니다. 만화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웬만한 만화는 첫 화만 봐도 이 만화가 저한테 맞지 안 맞을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기타맨의 프롤로그를 보자마자 뭔가 이 만화는 저한테 맞겠다는 감이 왔었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 첫 화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타맨을 정주행했고 다 보고 나서 멍하니 감정을 되새겼는데요. 제가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만화를 보고 나서 느껴지는 현실 세계와 만화의 간극에서 오는 멍함, 그리고 그 후에 느껴지는 방금 뭐였지? 하는 감정인데 오랜만에 만화를 보며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타맨은 할아버지가 기타를 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일종의 환각에 걸려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 첫 에피소드만 봐도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신선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작가님의 전기력도 대단했지만 전 연출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매화, 매컷 새롭지만 특히나 만화의 요소를 미장센으로서 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2012년도 작품이다 보니 요즘 웹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보다 보면 사실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이미 에필로그를 보며 울고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기타맨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화 중간중간에 락 명곡들이 조금 나오는데 아마 락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점에서도 조금 호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락 정보는 친구들과 밴드를 하기도 하셨던 락 덕후 가스파르 작가님께서 도움을 주셨다고 하네요. 아마 죽음에 관하여 수평선, 당신의 관역이 마음에 드셨다면 기타맨도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맨을 추천해주신 프로 댓글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맨은 현재 네이버 완결 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고생 드래곤입니다. 여고생 드래곤은 최근 깔끔한 완결로 호평을 받아서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그런 웹툰인데요. 여고생 드래곤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여고생 주인공 김민지가 이 세계에 있는 골드 드래곤과 영혼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개그물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신 여고생 드래곤 전생이라는 웹툰을 다듬은 웹툰인데요. 워낙 센스가 좋고 그림도 잘 그려서 단 3화까지만 글을 올렸음에도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고 나중에 박태준 작가님께서 이 작품에 반해 바로 박태준 만화회사를 통해 연재하게 된 웹툰입니다. 단 3화 만에 업계 최고로 반하게 만든 작가님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보면 아시겠지만 여고생 드래곤은 흑백 만화입니다. 인터넷 만화를 좀 보신 분들은 이런 만화가 익숙하시겠지만 웹툰을 주로 보신 분들은 흑백 만화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고생 드래곤은 자고로 흑백일 때 진가를 발하는 웹툰입니다. 흑백 만화 특유의 찰짐과 무심함이 작가님의 개그 센스와 합쳐지면 정말 빛을 발하죠. 예전에 작가님께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셨던 만화를 본다면 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매화 마지막 컷에 등장하는 드래곤 여고생 부분도 깨알 재미라서 마치 만화 두 편을 같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작가님은 차기작을 준비 중이신데요. 박태준 만화회사와 협업 예정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장르를 그리시는 중이라고 하시니 저도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웹툰 5개를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노우볼 채널에서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